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철이 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이 든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친정에 잠시 내려와 있습니다. 친정에 자주 내려오는 편이긴 하지만 이유 없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또 이곳에 내려오면 큰언니, 작은언니네가 이쪽에 살아 만나면 좋기도 하고 아이들도 만나면 너무 좋아하고 잘 놉니다. 저는 연년생으로 애 셋을 낳고 정말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아직 막내는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이번 연도에 학교에 들어가고 큰애랑 둘째는 초등학생이고요. 이렇게 애들이 셋이나 있으니 학원비에 먹거리, 계절마다 입히는 옷하며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먹거리도 먹거리지만 학원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부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남편 역시 열심히 일해왔고요. 남편은 월급이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혼자 벌어 애들 셋 잘 키워보려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저도 손 놓고 집에서 멍하니 애들만 볼 수는 없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희 남편 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네 집은 누나는 둘이 있는데 다들 지방에 살고 있어 왕래가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서울로 이사 오셨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4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시집 올 당시 현모 양처가 따로 없었습니다. 말도 별로 없으시고 집안일도 너무 잘하시면서 제사도 1년에 여러 차례지만 혼자서 모든 척척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반면 아버님은 정말 너무 꽉 막히신 분 같았어요. 모든 걸 어머님에게 시키고 물 한 잔도 본인이 안 떠드시는 그런 고리타분한 분이셨어요. 집안일은 일절 도와주시지도 않으시고 여자가 할 일과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참 어머님이 마음고생 심하셨겠다 싶었고 항상 어머니를 보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금 받으신 거랑 살던 집 처분하고 서울로 이사 오셨는데 그때부터 어머님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라기보다는 아버님 장례 치르는데 조금 이상했어요. 항상 아버님에게 불평불만 없어 보이셨고 모든 아버님 위해서 헌신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면 아버님의 사랑이 크신 것 같아 보였거든요. 제 앞에서는 절대 싫어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버님을 많이 아끼시나 보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장례식이 시작되고 발이 나는 날까지 눈물 한 번 보이지 않으셨고 식사도 잘하셨으며 전혀 슬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말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주무시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여튼 남편과 저는 어머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러시는 거 아닌가 싶었고 그래서 장례 치르고 서울로 이사 오시게 한 거였고요. 처음에는 그냥 저희 집에서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저희 집도 애 셋에 그리 큰 집이 아니었기에 어머니 모실 만한 방이 따로 없었거든요. 만약 어머님을 저희가 모시게 된다면 집도 다시 알아봐야 하고 더 큰 집을 알아봐야 했는데 어머님이 괜찮다면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버님이랑 살던 집에 혼자 두시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사를 하시게 한 거였습니다. 혼자 사셔도 괜찮다면서 그나마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실 것 같았고 남편도 안심이 되고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나서 어머님이 이상해지셨어요. 제가 어느 날 어머님 집에 갈비찜을 해서 가지고 갔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갈비찜을 해가지고 간 이유는 어머니 얼굴도 못 본 지 오래됐고 한번 뵈러 가야겠다 싶었거든요. 찾아뵈려고 해도 그냥 오지 말라면서 잘 지낸다는 말만 하시니 저희는 그냥 어머님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가 싶었습니다. 여튼 제가 전화를 해보고 왔어야 하는데 싶었고 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일보러 잠깐 나오셨다면서 집에 들여다 놓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만한 반찬도 별로 없어 보이고 조금 휑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시어머니 집이지만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상하게 집안 이곳저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봤는데 옷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 어머님은 수수한 옷차림에 항상 같은 니트 조끼에 같은 바지만 입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옷장에 있는 옷들은 정말 화려하고 비싼 옷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설마 이런 옷들을 다 입고 다니시는 건가 싶었고 순간 신발장 문도 열어보고 싶어 열었더니 안 신으시던 구두에 부츠까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고 내가 다른 사람 집에 와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볼일도 볼 겸 가보았는데 볼일 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이상하게 칫솔이 2개이더라고요. 왜 칫솔이 2개나 있나 싶었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서랍 문이랑 옷장을 자세히 보니 서랍에 웬 남자가 입을 만한 것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설마 우리 착하신 시어머니가 남자가 생기신 건가 싶었고 어머니도 외로우시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너무 빠른 시간에 다른 분이 생긴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순간 이걸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집을 정리해 놓고 잠시 앉아 커피 한 잔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애셋 모두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갔을 때라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거든요. 4년 전이라 애셋이 다 같은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여튼 그렇게 커피 한 잔하고 어머님이 늦게 오시려나 보다 싶어서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에서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관으로 가보니 정말 낯선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많이 놀라셨고 저는 바로 어머니 맞으세요?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아니 넌 아직 안 갔냐? 라고 말하셨어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맞구나 싶었는데 제가 어머니를 못 알아본 이유는 세상에 얼굴을 다 갈아엎으셨더라고요.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로요. 성형을 하신 것 같았는데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하시니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꼭 가면을 쓰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아직 다 아물지 않은 것 같아 보였고 눈에 붓기와 볼 쪽도 빵빵해서 붓기인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어머니에게 어머니 혹시 성형수술 하신 거예요? 라고 했고 어머님은 조금 했다면서 나이 들어서 얼굴이 너무 처지고 못나 보여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살짝 웃음도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도 여자이신데 예뻐 보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였을 거고 그런 모습이 귀엽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언제 또 이렇게 다 알아보시고 혼자 성형을 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했고요. 저는 병원은 잘 알아보고 하신 거냐, 언제 하신 거냐, 어디를 어떻게 수술하신 건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하나씩 이야기하시면서 조금 불편해 보이기도 했지만 예전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이 눈에 확실히 보였습니다. 말투도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았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어머니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한 채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남편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비밀 같은 거 없는 남편과 저희 사이였기에 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게 작은 일도 아니었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뜯어 고치셨기 때문에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아마도 큰 충격을 받을 줄 알았지만 말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면 더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애들을 일찍 재우고 맥주 한잔을 하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많이 놀랐지만 제가 잘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도 여자고 그동안 아버님이랑 살면서 많이 힘들게 사셨던 거 알지 않냐? 어머니도 이제 혼자 편하게 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면서 남편을 이해시켰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는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남편 눈빛을 보니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얼굴은 한번 봐야겠다고 하면서 다음날 퇴근하고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했지만 그건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괜히 중간에서 이간질한 것만 같았지만 남편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 만나고 온 남편은 꽤 충격을 받았다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면서 본인 엄마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붓기 빠지고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면서 남편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해가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할 수는 없는 며느리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성형수술 이야기 외에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집에서 남자 물건들을 봤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또 어머니 개인 사생활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저희 어머니의 성형수술 사건은 신우들에게도 충격이었으며 온 집안이 한동안 시끌벅적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다른 사람처럼 더 많이 변해갔습니다. 화려한 옷과 화장에 엄청나게 치장을 하고 다니셨으며 외모에 더욱 신경을 쓰셨습니다. 취미로 춤을 배우신다고 하는데 조금 자주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시면서 집을 얻고 남은 돈이 꽤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제가 자세한 액수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성형수술 사건이 있을 때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묻지도 않았고요. 들어봤자 얼마나 많이 들었겠나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 성형에 대해서는 일자 무식이라 얼마나 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형 비용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검색해보고 답변을 보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춤바람만 난 건 아니셨습니다. 글쎄 성형에 빠지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시술하셨고 나이에 비해 얼굴을 너무나 땡겨 그 나이대처럼 보이지도 않으셨고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용돈 달라는 연락도 자주 왔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돈을 쓰고 다니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당신이 조금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입는 옷들도 비싼 걸로만 사서 입으시고 돈 계산에 잘 모르시는 시어머니니 당신이 조금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라고 했고 남편이 작년에 이것저것 알아보니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집은 저당까지 잡혀서 은행에 이자를 다달이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집이 있다는 말에 돈을 너무 막 써대면서 성형 비용으로 계속해서 돈을 날리고 계셨습니다. 그 외에 옷 사입는 거랑 이것저것 너무 막 쓰고 계셨고 결국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집을 정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본인 몸에 치장하시는 걸로만 쓰신 건 아니었어요. 저희 애들 옷이라던가 먹을 거랑 애들한테 주시는 건 정말 많이 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받을 때는 당연히 어머니에게 어느 정도 돈이 있기에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빚까지 지어가면서 생활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남편이 그걸 알게 된 날 또 한 번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뭘 잘못했냐면서 내가 내 돈 주고 쓴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돈 다 쓰면 난 너네가 돌봐야 하는 거라면서 아주 당당하게 말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지금까지 쓴 돈은 다 아버지랑 살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쓴 거라고 하시면서 돈 다 썼으면 이제 본인은 너네가 날 모셔야 한다였습니다. 며느리로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에 대한 모습을 이해하기 힘들어했고 저 역시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하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사십니다. 어머니가 혼자 되시고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게 되었고 지금까지 2년을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주 미치겠습니다. 집에 들어온 시어머니는 성형에 미쳐 뭘 더 땡겨야 하네 눈이 처져서 다시 집어 올려야 하는 걸 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요. 남편과 저 열심히 일하면서 애 셋 키우는 거 뻔히 아시면서 본인 성형에만 집착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사니 저도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저희 집 방이 4칸짜리인데 방 하나는 시어머니가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씩 집에 본인이 만나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십니다. 남편은 거북해했지만 뒤늦게 만나는 분이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지만 그 할아버지가 한 분이 아니었어요. 매번 다른 분을 모시고 오는데 저희 애들에게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없는 집에 시어머니가 다른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는 것도 불편한 상황인데 집에 오시면 주무시고 가기도 하고요. 애들 보기 부끄럽고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이런 문제로 남편과 여러 번 싸우게 되고 시어머니와도 자꾸만 싸우게 되면서 같은 집에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는 위험하니까 제발 집에 좀 붙어 계시라고 했는데 그 말도 듣지 않고 어찌나 밖으로만 돌아다니시는지
다 늦게 말 안 듣는 사춘기 딸애를 키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 친정집에서 살다시피 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랑 한 집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남편 어머니를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저희 친정 엄마는 그냥 애들만 데리고 와서 친정집에서 사는 건 어떠냐고 하시네요. 집도 넓고 그쪽도 교육적으로는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서울만은 못하겠지만요. 현재 남편이랑 이야기 중인데 남편은 중간에서 답답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남편이랑 떨어져 살고 싶지 않지만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제 사연 보시는 분들이라면 왜 그렇게 사냐고 비난할 수 있지만 부모를 버릴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생활을 이해하고 살기란 너무 힘든 일이고요. 시어머니랑 막말하면서 싸운 적도 많이 있지만 저희 시어머니 정말 말도 답답하게 하시고 본인 말이 다 맞다는 식이니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거든요.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그냥 남편과 따로 살면서 저는 친정집으로 내려와 살아야 할까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바람났네. 큰일 났구나.